원장님 이번 시간에는 그 11월 시험에 대한 이재유 시험 점수가 발표가 났잖아요. 네. 그 시험 점수를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확한 통계를 낼 수는 없고요. 네네. 정확하게 몇 점이 어느 학교. 네네. 이거는 솔직히 확실하게 제가 대답해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일본에 있는 대학들이 점수 공표를 하질 않습니다. 합격자들에 대한. 네네. 그러니까 보통 유튜브로 나는 이렇게 대학을 갔다. 네. 명문대 입학 후기라든가 그 학교에 이런 식으로 공부했더니 합격했더라. 네. 아주 개인적인 자기만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렇죠. 통계가 나올 수도 없고 그 부분을 갖다 학생들이 알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본인이 뭔가 특출 났으니까 그 부분에서 합격의 네. 포인트가 있었을까라고 보는 거고,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일본어 이재유 점수, 일본어와 그 외에 본인이 가고자 하는 학과에 따라서 시험 과목이 조금 네. 다르잖아요. 네. 일본어는 필수고 네. 뭐 종합 과목도 있을 거고 수학도 있을 거고 네. 물리, 화학, 생물. 네. 그렇죠. 거기에다 플러스 지망이유서 플러스 면접까지도 네. 전부 다 고려해서 대학교에서 합격 불합격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100% 점수만으로 나는 이 정도 맞았으니까 이 정도 대학은 되지 않을까?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지 않아요. 우선은 일본의 출입국 관리소에서 기준을 두는 게 이재유 점수 일본어 200점, 일본어 200점 이하면은 우선 비자 발급이 안 됩니다. 그런 조건도 있어요? 네. 대학교를 네. 들어가기 위해선 최소한의 일본어 수준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재유 점수 200점 이하는 본인이 지원을 했는데 학교에서 지방대학교에서 합격증이 날라왔어요. 이거 합격이네? 이러면 안 됩니다. 못 가요. 합격을 시켜줘도 출입국 관리소에서 그래서 제재를 가합니다. 못 네. 간다고. 왜냐하면 그 정도의 실력으로 일본에 와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일하러 온다. 네. 그 다음에 놀러 온다. 제밥에만 관심 있다. 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게 아주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좀 우리나라 요즘에 안 그러는데 다른 동남아나 중국이나 이런 학생들이 네. 낮은 점수로 입학을 해서 공부는 안 하고 다른 길로 빠지고 그렇죠. 네. 돈 벌고 또 사고 치고 네. 뭐 그런 경우가 다반사였거든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이건 공부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비자를 주질 않거든요. 네. 그래서 200점 이하면은 솔직히 가는 게 어렵습니다. 네. 아니면은 JLPT 2급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네. 이거는 대학교 들어갈 때의 입시 요건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인 학원에서 네. 유학 학원에서들 얘기를 하죠. 일본어 몇 점에, 수학 몇 점에, 뭐 종합 과목 몇 점, 영어 몇 점이 이게 이 정도는 돼야지 이 학교를 네. 갈 수 있다. 네. 내지는 이 인터넷 뒤져보면은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이 대학인데 네. 이 대학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그럼 회원가입하라 그래요. 회원가입해야만 그 정보를 알려주겠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학원에 다녀야 그 정보를 알려줄 수 있다. 믿기죠, 믿기. 네, 그렇죠. 믿기죠. 정확하게 뭐 본인들도 몰라요, 솔직히. 그렇죠. 대충 자기네들이 보낸 네. 학생들을 그 점수를 통계를 가지고 학생들을 유혹하는 건데 네. 지들도 몰라요. 그렇죠. 조금 얄팍한 상술인데 뭐 무슨 대학 아유 다 보내지도 못합니다. 일본의 대학교가 700개가 넘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뭐 보낸 학교라면은 그 학생들이 그 학교에 뭐 수백 명이 갔겠습니까?
한 학교에? 그렇죠. 그럴 리가 없거든요. 우리 한국에서 일본으로 일본에 있는 대학에 시험 보는 학생이 한 회당 지금 한 3,000명 조금 넘을 것 같은데 네. 3,000명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50%는 실력이 안 되는 학생이고 1,5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학생들이 일본에 있는 학교에 쫙 퍼진다고 했으면 네. 한 학교당 몇 명이겠어요? 그렇죠. 네. 그 몇 명의 통계를 가지고 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최고 정보라고 뭐 얘기한 아주 얄팍한 상술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지 그렇죠.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저희도 학원이 이제 23년째 며칠 안 남았네요. 23년째 되고 있는데 저희도 가진 통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통계가 들쭉날쭉해요. 어떤 아이들은 너 합격했어 이 점수로? 는 학생도 있고 야 이렇게 많이 맞고 왜 떨어지지? 이런 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런 학원에서들 대학교 원서 쓸 때 한 4개에서 5개 쓰라고 합니다. 네. 4개에서 5개. 그 정도 써야죠. 아니 그 정도 써야지가 아니라 4개에서 5개 쓰면은 돈이 얼만데요. 물론 그런 한 원서당 뭐 보통 한 25,000엔에서 30,000엔 뭐 싼 데는 10,000엔짜리도 있습니다만은 원서비가 그래요. 근데 학원에서들 뭐 저희 학원 재학생이면은 1년 이상 다니면은 원서 쓰는 거 다 무료로 하거든요. 네. 그 무료로 수속도 하고 대행도 해드리고 그러는데 보통 학원들 다 돈 받습니다. 그렇죠. 한 학교당 몇십만 원씩 받거든요. 네. 그 원서 써주고 아주 힘들어요. 원서 쓰는 거 자체가. 거기다가 원서 써야지 뭐 지망 이유서 써야지 네. 돈 들어갈 일이 많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자 면접 와라. 그럼 비행기 타고 날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 돈이 얼마입니까? 한 학교당 원서비, 비행기, 네. 숙박비 가서 쓰고 이것저것 한 학교당 100만 원 잡아야죠. 그렇죠. 캡슐 호텔에서 잡으면 한 80으로 잡을까요? 뭐 그 정도 잡아서 일본에 가서 한 학교당 그럼 5개면 400이에요. 그러네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뭐 한 학교당 원서 쓰면 좋죠. 자기들은 당연히 그렇죠. 학교 원서 대행료도 받고 그 다음에 합격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여기 학교, 이 학교, 저 학교 합격했다 이런 수기가 많이 올라요. 그건 뭐냐? 학원에서 뭐 여러 개 합격시켜서 그거를 또 다 자기네들 또 그 자랑거리로 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유명한 대학교, 이 학교에 몇 명 합격. 중복되는 학생이 상당히 많아요. 아, 그죠. 그 학생은 어차피 합격할 학생인데 그래가지고 무슨 대학, Y 대학 몇 명, 뭐 S 대학 몇 명 이런 식으로 뭐 합격 굉장히 높은 걸로. 네. 참 얄팍한 산소리입니다. 어차피 실력자는 여기저기 다 넣어도 합격을 그렇죠. 시켜요. 네. 근데 또 일본에 있는 대학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느냐. 얘가 점수가 이렇게 좋은데 우리 학교에 얘는 합격시켜도 안 들어올 것 같아. 네. 스베리도메라고 해서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오는 거를 네네. 멈추게 하는 너무 점수가 너무 좋은데 자기 학교는 이 정도까지는 필요 없는데 이만큼 왔다. 그렇죠. 합격 안 시키는 경우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네. 일본어 만점 가까이 맞고 뭐 토플 점수 고득점에 뭐 종합과목 고득점 했는데 합격을 못했다. 얘는 어차피 등록할 학생이 애가 아니다. 아니다. 어차피 학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학생이다 싶으면은 점수 높아도 합격 안 해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고 이야기가 조금 벗어났습니다만은 동경권에 있는 대학을 저는 거의 다가 다 동경권으로 보내거든요. 어차피 일본에 있는 대학 가는데 지방대학 갈 거면은 저는 가지 말라고 하는 주의라서 놀아도 동경에서 놀자. 봐도 세상을 봐도 넓은 세상. 우리 다 옛날에 다 서울로 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 서울로 다 모이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 일자리는 다 서울에 그렇죠. 있고 네. 볼 것도 서울에 다 있어요. 왜 시골이 다 텅텅 비고 있는가 하면 시골에 할 게 없어요. 시골에서 월급을 많이 안 받아도 쓸 곳이 없거든요. 그 옛날에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 그렇죠. 말이죠.
그렇듯이 외국인이 왜 지방으로 갑니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지방 대학교하고 뭐 제휴를 맺어서 뭐 몇 점만 되면 갈 수 있다. 네. 아, 인생도 아주 지방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유학생이라고 하면 역시 넓은 곳에 가서 많은 정보와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그 다음에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넓은 도시에 가서 공부하는 거를 저는 적극 추천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동경권 진입을 생각을 하신다면 네. 제가 봤을 때는 학교마다 물론 다릅니다만 네. 불과 한 6년 전, 5년 전, 6년 전만 해도 220에서 230점도 동경권 안으로 들어갈 수 네.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네. 이 동경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동경이 되게 커서 우리나라에선 4대문 안에 있는 대학교에 가면 좋은 대학 간다고 그렇죠. 하죠. 네네. 일본은 23구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시내에 있는 대학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동경이라고 써 있어요. 주소에 동경 이렇게 써 있는데 같은 동경이라도 실제 번화가 있는 동경이 아닌. 그렇죠. 거기에서 전철 타고 나가면 저기 천안 네. 그쪽 이상 벗어나는 지역으로 가는 동경이 많습니다. 네. 거기 가면은 그 동경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학생들의 점수가 예전에 이제 통계로 봤을 때 220에서 한 250, 60 네. 정도면은 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그렇게 됐어요. 옛날엔 더 낮은 점수도 갔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조금 점수를 올려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은 220에서 한 260점까지, 250점까지는 경기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우리나라 따지면 네. 그 정도, 수도권 네네네, 네.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거고, 네. 23구 내로 가고 싶다. 네. 그러면은 250에서 300점 사이는 역시 높은 점수가 점수가 네. 높아야지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300점에서부터 330점이 굉장히 애매한 점수예요. 근데 보통 아이들 보니까 그 정도 때 점수에 걸려있는 아이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일 애매합니다. 네. 아주 경쟁이 치열하고요. 그러니까 280에서 310점, 320점까지는 네. 저는 공통으로 봐요. 예, 그러자면 거기에서는 일본어 점수만으로는 안 되고 네. 이제 종합 과목 싸움도 치열하고 네. 이제 수학 점수도 이제 좀 치열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점수가 있으면 영어 점수를 요구하는 학교라면 네. 영어 점수를 갖고 있으면 확실하게 합격할 능력이 되죠. 네. 그런 게 되는데 280에서 320 제일 애매해요. 경쟁이 아주 치열하겠네요. 치열한 데다가 그쪽에 320점 가까이 된 아이들은 또 지마루치 네. 이제 거길 노려보려고 그래요. 네. 그쪽에 가보고 싶어. 네. 이 정도로 되지 않을까요? 되지 않을까? 안 돼요. 안 돼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거 외에 본인이 능력이 있다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종합 과목이 월등하거나 네. 수학 점수가 월등하거나 아니면 영어 점수가 뭐 남들보다 훨씬 월등하거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플러스 효과를 낼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 소꼬소꼬라고 하죠. 그냥 막 고만고만한 점수를 가지고 경쟁해 봐야 이제 어디에서 이게 싸워야 되냐면 지망 이수하고 면접에서 싸워야 돼요. 그렇겠네요. 자, 학교에서 보통들 1차 합격을 시켜줘요. 네. 대학교에서. 이제 뭐 서류 전형이랄까 뭐 이런 정도. 1차하고 2차 시험을 보거든요. 네. 1차는 서류 전형, 네. 2차는 면접인데, 고만고만하면 1차를 합격을 시켜줘요. 네. 우선 부릅니다. 부르거든요. 그리고, 불러야 그 통계가 한국에 있는 학원들한테 알려질 거 아니에요. 1차는 옛날에 합격했었어. 네. 이게 통계가 이제 쫙 퍼질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학원에서도 이제 희망을 또 갖고, 1차도 이 정도면 들어갈 수 있어. 애한테 또 이렇게 바람을 막 넣죠. 네. 그렇게 해서 2차까지 가서 2차에서 진짜 훌륭한 일본어로 쫙 하면은 합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엔 지망 이유서나 면접 이 부분에서 이제 그렇죠. 점수가 고만고만하면 이제 싸울 거는 지망 이유서하고 면접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80에서 320 아주 애매합니다. 330까지도 애매해요. 340부터 370 사이 여기는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또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들만의 리그라는 건 이제 우리가 들어봤던 대학들의 리그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동경권 진입은 뭐 생각보다 뭐 경기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관도 지역이라고 해서 관동 지역을 이제 동경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 관동 지역 전체로 따지면은 주변을 우리나라 경기도 지역으로 보면 되고 그쪽에 가는 거는 220에서 그거야 뭐 점수 높으면 높을수록 더 확률은 높아질 거고 동경 수도권 안에 들어가려면은 뭐 한 250부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도권. 250부터. 그 다음에 학교마다 원하는 게 또 다 다르기 때문에 다만 원서를 넣어서 1차 합격을 하고 2차에서 본인이 힘내서 합격할 수 있는 합격권 내라는 것 자체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들 나는 쟤는 270 맞았어 나는 265점 맞았는데 선생님 저 떨어질 것 같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5점 차이요. 그 문제로 따지면 한 문제예요. 한 문제도 안 되거든요. 한 문제도 안 되는데 그거 갖고 실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저는 330과 340에 대해서도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시험 끝나고 그 다음에 면접에 집중하고 지망 유서에 집중해서 너를 어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극복해낼 수 있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학생 에피소드를 갖다가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학생이 갑자기 면접을 받았을 때 영어로 대답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뭐 어찌됐든 극복해서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 이재유 시험 성적을 가지고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원장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좋은 주제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